2026년 대한민국 4090 세대의 경제 상황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글로벌 금리, 인구 감소라는 삼중의 변화 속에서 현명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만 무려 2.7조 원 규모의 거치 기간이 한꺼번에 종료됩니다. 이자만 내며 버티던 수십만 가구의 고지서 숫자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어제까지 160만 원 내던 이자가 오늘 아침 300만 원으로 찍혀 나오는 그 변화를요.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내는 수준이 아니라 당신의 경제 설계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 사회의 허리인 4090 세대가 이런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걸까요? 과거 우리가 열광했던 거치식 대출은 사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은행이 속삭였던 나중에 갚으셔도 돼요 라는 말의 뒷면에는 금리 변화와 물가 상승이라는 리스크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자료에 기반하여 4090 세대가 직면한 경제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박 부장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한 개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많은 4090 가구의 공통된 상황을 극화하여 보여드리는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는 수백만 4090 가구의 공통된 상황을 대표하는 극화된 사례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박 부장과 아내의 대화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내의 손에 들린 가계부에는 변화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보, 다음 달부터 원리금 180만 원을 어디서 더 구해요? 현실적으로 애들 학원 하나는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이 한마디가 박 부장에게 새로운 결정을 요구합니다. 이자만 내던 3년의 기간이 끝나고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자 평온해 보이던 가정은 변화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3년 우리가 거치 기간이라는 편리함에 안주해 있는 동안 세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박 부장의 월급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 10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트 물가는 어떻습니까?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은 3년 사이 20%부터 30%까지 상승했습니다. 사과 한 알 사기가 망설여지고 배추 한 포기 가격은 만만치 않게 올랐습니다. 아내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졌는데 결제 금액은 3년 전보다 1.5배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 물가 상승이 단순한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0% 근처에서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 급격히 인상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변화했고 한국은행도 국제 금리 흐름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공급망 재편, 에너지 가격 상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변동, 그리고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한국 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박 부장의 물가 부담 증가는 개별 한국 정부의 결정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 구조 변화의 파급 효과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 4대 보험료와 세금은 매년 인상되어 월급 통장을 스쳐나갑니다. 박 부장은 최근 은퇴한 선배들을 만나고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됩니다. 퇴근 후 오랜만에 모인 자리, 예전 같으면 주식이나 골프 이야기로 꽃을 피웠을 선배들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습니다. 선배의 경험담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30대 이상 미혼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캥거루족 자녀들이 부모의 은퇴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경제 변화가 세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실 박 부장 본인도 이미 그 현실 속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첫째의 학원비를 보십시오. 물가 상승으로 학원비는 35% 올랐고 교재비에 간식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이 되어버립니다. 아이가 대학에 가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선배들의 경험에 따르면 그때부터가 다른 차원의 경제적 결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등록금은 물론이고 자취 비용의 용돈까지 지원하다 보면 정작 본인들의 노후 준비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녀의 독립을 지원하는 것과 본인의 은퇴를 준비하는 것 사이에서 가정마다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박 부장 같은 4090 가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책임은 양쪽으로도 뻗어나갑니다. 평생 집 한 채로 노후를 준비했던 70에서 80대 부모 세대들은 지금 새로운 선택 앞에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화로 집은 기대만큼 빠르게 팔리지 않는데 공시가격 기준 종부세와 건강보험료는 계속 부과됩니다. 수입이 없는 부모님은 결국 아들인 박 부장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하다,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네. 부모님의 목소리에 박 부장은 현실적인 선택을 맞이합니다. 당뇨 약값과 정기 검사비가 매달 박 부장의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자녀에게 지원하고 부모님을 돕고 여기에 대출 상황까지 추가된 상황입니다. 가정의 경제적 현실이 팽팽해지자 아내도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이 키운다고 10년 넘게 경력이 단절된 아내는 구인 구직 시장에 나섰지만 40대 중반의 경력 단절 여성을 적극 환영하는 직장은 제한적입니다. 아내는 면접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마주합니다. 컴퓨터 엑셀은 좀 하세요? 영어 회화는요? 20대 지원자들 사이에서 아내는 자신의 강점을 어떻게 어필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경력 단절과 재취업 과제도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여성의 경력 단절과 재취업 과정은 구조적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국이 특히 성별 임금 격차와 경력 평가 체계 측면에서 개선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국 아내는 현실과 타협하며 새로운 경로를 선택합니다. 집 근처 식당 서빙과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가정을 꾸렸던 아내가 식당 잔반을 치우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며 번 돈은 한 달에 120만 원. 그 돈을 가져와 박 부장에게 건네며 여보, 이걸로 일단 이달치는 보태보자 라고 말하는 아내의 모습 속에 박 부장은 가정 경제의 변화를 직면합니다. 박 부장은 이제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고지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보험료 갱신 안내서에는 손해율 증가로 인한 조정 고지가 적혀 있습니다. 3년 전 5만 원이던 공과금은 이제 15만 원을 넘깁니다. 자동차 보험료, 통신비, 심지어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까지 모든 비용이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3년 전 은행원이 제시했던 이자만 내세요 라는 제안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느껴집니다. 은행은 편의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물가 상승과 세금 조정의 시대에 대출 잔액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기도 합니다. 회사 상황도 함께 변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밥 먹는 것도 새로운 계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10,000원짜리 식사가 눈에 띄어 박 부장은 오늘 속이 좀 안 좋네라며 동료들을 보내고 편의점에서 간단한 끼니를 때웁니다. 사무실 분위기도 달라져 있습니다. 박 부장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회사도 경영 상황을 고려해서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어. 상사의 이 한마디는 박 부장에게 또 다른 결정을 촉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박 부장의 고용 환경 변화도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효율화를 단행했고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 구조조정을 시작했으며 일본이 평생직 고용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선진국에서도 팬데믹 시기에 과도한 고용 확대를 조정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에서 지속되기 위해 비용 구조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박 부장은 퇴근 시간도 느리며 새로운 역할을 모색합니다. 하지만 20대 직원들의 속도를 따라잡으며 동시에 개인의 상황을 관리하기는 점점 더 도전적이 됩니다. 현금 흐름이 여의치 않자 박 부장은 마지막 옵션인 마이너스 통장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DSR 한도를 초과했다며 마통 한도를 조정해 버린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필요한 상황을 넘어 한 인간의 생활 설계가 새로운 조건에 맞춰져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금융규제 기준이 변경되면서 박 부장의 신용구조가 새로운 평가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차창에 비친 박 부장의 얼굴을 보면 그는 다양한 결정의 순간 속에서 무엇이 현명한 선택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리금 부담에 물가 상승, 부모님 의료비, 자녀 교육비라는 다층적인 책임이 그 위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사군고공이 다양한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소비 심리와 시장의 흐름 자체가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박 부장은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에 도달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할까?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한 가지 결정에 도달합니다. 집을 내놓기로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우리에게 집을 사라고 권했던 그 수많은 전문가와 은행원들이 이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시장에는 박 부장 같은 결정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 정작 새로운 구매자는 제한적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주도권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박 부장의 결정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중산층 전체가 거대한 경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박 부장은 결국 부동산 중개업소 문을 열기로 합니다. 3년 전 집을 살 때와 달리 중개업자의 얼굴에는 현실적인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사장님, 현재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박 부장의 이 말에 중개업자는 최근의 시장 흐름을 설명합니다. 부장님, 지금 2026년 들어서 거래량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값만이 아니라 정부의 금융 규제 변화로 새로운 구매자의 시장 진입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박 부장은 중개업소 소파에 앉아 이 현실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왜 이 모양으로 변했을까? 그는 경제 분석 자료를 살펴보며 새로운 이해에 도달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3 단계 정책이 2026년 현재 구매자의 선택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신중한 금리 적용 기준이 도입되면서 신규 구매자들의 대출 한도가 축소되었고, 이는 곧 구매 가능한 주택 가격대를 낮추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이 정책은 거시 경제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지속 가능성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기간 일본도 유사한 금리 환경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가계대출금 규모가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정책의 영향 수준이 달랐습니다. 이는 한국의 레버리지 구조가 더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개인 가계의 입장에서는 현실적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결과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년 대비 둔화되고 있으며 금융 건전성 지표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이 부분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박 부장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건 대출금만이 아닙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마주하는 물가 변화가 일상을 재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3년 전 주말이면 가끔 가던 고깃집 외식은 이제 다른 선택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삼겹살 한 인분에 2만 원을 넘고 여기에 음료와 밥을 더하면 15만 원대가 나옵니다. 대출 상환 부담이 증가한 현실 속에서 이런 외식은 특별한 계획을 요구합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신선식품 코너를 지나가는 방식 자체를 바꿨습니다. 가격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마감 세일과 시즈널 상품에 눈을 돌립니다. 박 부장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던 단골 식당도 퇴근길에 들르던 상점도 새로운 운영 모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제 환경이 좋지 않아지면서 그들을 찾는 고객의 발걸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고소득층과 높은 레버리지를 가진 중산층에서 두드러지지만 저소득층과 전월세 세입자들도 물가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끔 기분 전환 삼아 떠나던 여행 계획도 이제는 사치가 되었습니다. 펜션 예약 사이트를 열어도 결국 이 자원이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에 박 부장은 다시 닫아버립니다.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층적입니다. 금리 인상뿐 아니라 임금 정체, 고용 불안정, 저출산이라는 복합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금융 안정성을 위해 금리 기준을 조정하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소비 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동시에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장기적 내수 시장의 재편이라는 더 큰 흐름도 작용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박 부장의 자녀 세대가 직면할 노동시장과 소비시장 자체가 새로운 구조를 갖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중산층의 미래라는 과제는 단순히 개별 가계의 대출금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춘 경제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박 부장 같은 중산층이 시장에서 어떻게 소비하는지가 전체 경제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그 소비 패턴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중에 나갈 자금이 금융기관의 상환으로 우선 배분되면서 경제의 다른 부문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들도 변화에 맞춰야 합니다. 투자 규모를 줄이고 보상 구조를 재설계하고 신입 채용을 미루는 등 연쇄적인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의 새로운 사이클입니다. 박 부장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건 또 다른 통계입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에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가 전년 대비 36.8%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세대 간 경제 현실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평생 집 한 채로 노후를 설계했던 부모 세대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건당 평균 1억 5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돕기 위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단위 안에서 세대 간의 경제적 선택이 얽혀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부모 세대의 노후도 함께 새로운 설계 대상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세대 간의 경제 상황은 이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윗세대는 자식을 지원하고 중간 세대는 부모를 돌보며 동시에 자신의 채무를 관리하고 아랫세대는 시장 진입 자체를 신중하게 고민하는 이 구조 속에서 모두가 새로운 결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박 부장은 중개업소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상황을 함께 검토하는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박 부장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여러 선택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거래도 가능하고 아니면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2026년 현재의 조건은 이전과 다릅니다. 정부의 입장도 명확합니다. 거시경제의 장기적 건전성을 위해 금융 시스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가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삶의 방식 자체를 재설계하도록 요구합니다. 과거에는 영끌의 열풍 속에서 부동산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결정이 개인의 노후, 자녀의 미래, 가족 전체의 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이러한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이 어떻게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 박 부장은 깨닫습니다. 현재의 경제 구조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단순히 줄이는 것을 넘어서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 자체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일본의 1990년대 경험처럼 한국도 경제 구조의 조정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개인에게는 새로운 결정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세대 간의 경제적 책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50대에게 부동산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환경 속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자산만은 아니라 새로운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의 가치 변화를 이해하고 이것이 개인의 인생 설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것이 현명한 결정을 만듭니다. 박 부장은 결국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짐을 정리하며 그는 30년 직장 생활과 주어진 환경 속에서의 선택들을 돌아봅니다. 3년 전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결정했던 그 아파트는 결국 박 부장의 삶 전체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억으로 믿었던 자산은 현재 조건 속에서 다른 가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출 원금을 갚고 각종 비용을 정산한 후 박 부장의 손에 남은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원입니다. 30년간의 노력이 3년 만에 다른 형태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박 부장만의 특별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는 박 부장과 유사한 상황에서 새로운 결정을 모색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내수 경기의 변화로 회사들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부장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경로를 고민하게 됩니다. 은퇴 자금의 준비는 물론이고 현재 가족의 삶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라는 현실적 문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중산층 삶의 형태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에는 여러 층의 원인이 있습니다. 과거의 부채를 이용해 부동산을 구매하라는 정책적 조언, 지금 아니면 나중에 더 비싸진다는 시장의 재촉, 그리고 남보다 뒤처질까봐 신중함을 연기했던 개인의 결정들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금융 정상화, 공급망의 재편,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라는 국제적 구조적 변화도 배경에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채 구조의 조정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거시경제 관점에서 이러한 조정은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계적 성과의 이면에는 박 부장처럼 자신의 삶을 재설계하고 있는 수많은 가구들이 있습니다. 내수 소비의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박 부장 같은 소비층이 이전처럼 시장에 돈을 풀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당의 고객 흐름이 감소하고 여행업계의 예약수가 줄어듭니다. 모든 소비 결정이 더 신중해지면서 경제 전체가 축소 기조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증식하던 시대에서 부동산의 가치 변화 속에서 삶을 재구성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고령층은 연금으로 자녀를 지원하고 그 자녀들은 그 도움을 받으면서 동시에 부채를 관리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세대 전체의 경제 구조가 새로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 부장은 이제 경기도 외곽의 새로운 주택으로 향합니다. 아내는 일의 영역을 넓혔고 대학생 자녀는 교육과 생계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일상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며 박 부장은 저 멀리 우뚝 솟은 고층 아파트들을 바라봅니다. 저 안에도 박 부장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더 이상 계속 상승하는 자산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것을요. 정부가 이러한 경제 조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개인은 이 속에서 어떻게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금리 변화 이후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차주들을 위해 맞춤형 금융 상담, 대출 조건 개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의 가구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결정 앞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주택금융공사, 지역금융상담센터 등에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전문 상담사와 함께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 부장은 새로운 집의 입구에 짐을 내리며 생각합니다. 3년 전 그 은행 창구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결정을 했을까요?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더욱 중요합니다. 박 부장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결정 앞에 서게 될 분들이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시대, 대한민국 4090 세대의 새로운 결정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박 부장의 삶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 가족과 함께하는 노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 속에서 우리 모두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개인의 과제이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의제입니다. 박 부장의 경험은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함께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선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상담센터 등을 방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지원책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